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원래 오늘은 오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었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선거법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앞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통령과 정치의 제1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국토를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해양 투기 문제없다, 안전하다 이런 회개한 쾌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좀더 당길게요. 자, 원래 오늘 선거법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김문기 씨 몰랐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제 선거법 재판 11번째 재판이 있는 날인데 다들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광화문 앞에서 있었던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이라는 행사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까지 행진하는 이른바 그런 집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10시 반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저 이른바 당내 집회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한답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 규탄 대회로 재판을 아마 조금 오늘 오후에 시작하시지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그렇게 요청한 듯 합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늘상 있는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재판 사법부 우롱하는 게 사법 테러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재판부도 사법 테러의 재판부도 공범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재판부도 공범이다? 공범이다. 허허. 왜냐하면요, 분명히 선거법에 우리 강행 규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선거 사법은요, 1심은 이제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는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 끝내려면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주에 한 번 재판 이게 말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주에 4번 했습니다. 허허. 저는 한 주에 최소 2번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왜 2주에 한 번 하느냐 말이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저게 급한 일입니까? 저 괴담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급한 일 아니잖아요. 허허. 저런 거 하다 보면 재판 아예 안 가죠. 저 시간에 법정에 서 있어야죠. 저기 이재명 대표가 없다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을 우롱하면 판사가 안 됩니다. 딱히 불허를 내려야죠. 허허. 그리고 이게 무조건 재판 오십시오. 이래야죠. 지금 이게 정인 오전이면 정인 한 명을 소화하고 오후면 또 정인이면 재판을 절반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에 재판부가 이게 허가해 줬다면 저는 이게 공범이 아닌가. 재판부도 이게 좀 더 철저하게 재판 준수를 위해서 더 이게 피고인한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저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우리 서정옥 변호사 이제 개인 의견 주장을 주셨고, 근데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소환 날짜도 검찰은 다음 주 수요일 날 30일 날 대북 송금건으로 조사 받으시죠 했는데 그날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고 구속영장도 검찰이 치는 건데 뭐 이른바 이제 시점 같은 걸 정해서 칠 거면 비회기 중에 치시오. 이번에는 이제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도 내가 오늘 규탄 대회에 참석해야 되니 오전에 하는 걸 오후에 좀 하시지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재판을 받아보셨거나 예.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검사들, 판사들, 이제 변호사들이 이걸 볼 때
조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 재판 일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에 출석하고 경찰에 출석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지만요. 법원 재판 일정을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어허. 이미 처음에 이미 재판부와 전부 다 그 제3자 검찰 측과 변호인, 피고인 측이 다 합의를 한 그 재판 일정에 대해서 예. 절대로 그거를 누구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그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그 법원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가 막히게 이런 법원 시스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나 바쁘니까 내 오후에 재판하러 간다. 세상에 그걸 받아주는 또 판사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혹시라도 재판을 받을 때 아, 나 오늘 바쁘니까 나 오후에 재판 받으러 갈게요. 그러면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이재명 대표만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지? 그렇게 했을 때 판사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시스템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속상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게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지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요? 네, 그다음에 흉악범이 막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검찰, 경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원 재판도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묻지마 범죄 이런 거에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정미경 의원님의 개인 의견 주장을 이렇게 주셨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11번째 선거법 재판은 anyway 어찌됐든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이 되게끔 됐습니다. 오늘 눈길이 가는 증인들이 오후 재판에 나온답니다. 이재명 저격수로 일컬어지는 이기인 경기도 의원, 도의원이죠. 그리고 김 실명은 현재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김땡땡,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참모. 그거 전쟁입니다. 있습니까 혹시? 전쟁입니다. 예. 일전에 왜 이재명 대표 그 검찰 소환 통보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 보고 있었잖아요. 대표님, 이제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던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땡땡 보좌관입니다. 이기인 도의원 김땡땡 보좌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런저런 아마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이기인 도의원은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함께 갔었던 출장 그 영상 있죠. 이거를 직접 공개했던 처음으로 공개했던 사람이 이기인 도의원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늘 오후 재판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유동규 씨 목소리가 오랜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듣고 가시죠.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티셔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 찾아오면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시청 가서 담당자, 최고 담당자니까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좀 증언들이 나왔었죠.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할 법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왜 그 호주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단둘이 카트에 탑승을 한 채 골프를 쳤다. 그리고 김문기 씨는 이재명 대표의 칭찬을 받고 자랑을 했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최근에 법정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주말에도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더군요. 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아버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서 왜 자충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또 법정에서 했죠. 비서실에 연락을 받고 원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른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김문기 씨로 바뀐 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편한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다 해서 바뀐 겁니다. 이런 증언이 나온 바가 있었죠. 그래픽을 하나 더 보죠. 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법 재판에서 주장을 했었던 포인트 요지입니다. 내가 김문기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그리고 머릿속에 김문기를 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검찰이 증명해내시오. 그리고 이재명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원래 사람들 잘 못 알아봅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오늘 재판이 약간 좀 하이라이트 재판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일단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내에 끝나야 되는데 거의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됐고 이례적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증인신문만 해도 검찰 쪽 증인 또 재판받는 이재명 피고인 쪽 증인 합쳐가지고 50명 정도 되고 아직 이제 증인신문이 안 끝났는데 예. 이게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하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력을 받았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쟁점까지는 아직 재판이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허허. 첫 번째 쟁점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9월이 되면 1년인데 끝나겠느냐 9월 내에. 예. 지금 속도로 봐서는 9월 내에도 안 끝날 것 같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판을 좀 끌고 이 장기화 시키려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뭐 그런 전략이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앞서 이제 서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게 왜 이재명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재판 일정 관련해서. 근데 과거에도 보면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뭐 야당 대표 이런 분들의 사건을 보면은 일정이나 사정을 참작을 해줘요. 아하. 그래서 국회 뭐 이 회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러면 재판을 미뤄주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정상 참작이 있어서 이재명한테만 주는 특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이례적인 건 맞고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이렇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 통상의 상황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